채권자 목록에 보증사를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별도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실 때 저희가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전체 채무 금액과 채권자 수입니다. 특히 채권자 수는 개인의 생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고 비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채권자 수에 혼동을 주는 요소가 바로 보증채무입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채권자가 3명인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개인회생을 하면 실제 채권자 수가 4명, 5명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채무 자체를 잊어버렸거나 몰랐던 경우도 있지만 보증채무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본인의 채무가 보증채무인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보증은 의외로 자주 사용됩니다. 가장 흔한 예가 핸드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입니다. 핸드폰을 할부로 구매할 때는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섭니다. 보증 한도가 안 나오면 핸드폰을 할부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또 전세대출에도 대부분 보증이 들어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대표적인 보증기관들입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을 위해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주는 거고 보증사는 보증을 해줍니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잘 갚으면 보증사가 나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대출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사가 대출자 대신 금융기관에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대출자 대신 보증사가 대신 돈을 갚아줬다는 의미입니다. 보증사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보증사가 채권자가 됩니다. 이때 채권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보증채무가 있을 경우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증채무의 존재 여부 자체를 잘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증채무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거고 보증사로부터 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여러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 중에 보증사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읽어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은행 직원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정신도 없고 많은 서류에 서명하고 나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시는 거죠. 문제는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았을 때 보증인이 있음에도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서류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보증채권자가 있었는데 이를 누락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한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채무는 그대로 남는 거니까요. 개인 파산의 경우는 채권 누락이 되더라도 면책 확인의서와 같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채권 누락이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별도로 상환하시거나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인가 전까지는 보증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를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개인회생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증채권자를 누락시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위변제가 되는 시점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보증사가 대위변제를 모두 진행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보증사가 대출 원금 100%와 이자까지 모두 대위 변제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 변제자인 보증사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는 원금의 90%나 95%만 대위 변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100% 다 대위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남아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수가 2명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생을 신청할 때까지 아직 대위 변제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채권자 수는 2명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 보증사가 인가 때까지 대위 변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 목록에 보증사를 포함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가 후에 보증사가 대위 변제를 하더라도 채권자들과 법원이 알아서 정리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보증사를 포함시켜 놓지 않으면 별도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은 보증채권자를 포함해서 채권자를 누락시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워크아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인의 생은 대위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증사를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만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워크아웃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려면 3개월의 연체 기간이 필요한데요. 3개월 동안 연체했는데도 보증사가 대위 변제를 하지 않았다면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